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밤 9시 23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분석에 앞서서 좀 이제 먼저 좀 심리적이고 분석적인 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깔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은 또 급락하죠. 물론 오늘 이제 하락폭을 보면 이걸 급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뭐 사실 급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이긴 합니다. 1.8%인데요. 요즘에 시장 변동폭을 생각하면 하루 1.8%는 급락도 아니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뭐 추세선 붕괴시키고 뭐 추세선을 돌파한 짝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시세가 막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어떤 이런 분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기술적 분석들을 좀 보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위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나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평상시에 깔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기술적 분석을 좀 위주로 해서 저와 영상을 항상 보고 계신 건데, 이 저와 함께 하는 이 기술적 분석에 저와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기술적 분석의 이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일단 확률적이라는 거죠.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확률적이다. 양봉이 나오면 뭐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적용된다. 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밑바탕에 하나 까셔야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의 두 번째 베이스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베이스는 추세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추세를 베이스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저항이 있다. 이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척했다. 그러면 내일부터 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게 연속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베이스로 깐다고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오고 음봉으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래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이 음봉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추세, 그죠? 이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요런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적 분석이 다 이렇습니다. 확률을 전제로 하는 거고 추세가 나오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1월달 초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비추세 구간이다. 비추세 구간.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무튼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비추세 구간이란 말입니다.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으면 뭐예요? 추세를 베이스로 하는데 추세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요즘에 좀 삐그덕삐그덕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적용할 때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죠. 아직까지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큰 상승 추세 자체가 요게 아예 죽어버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인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어제 급등하고 오늘 급락하고 이런 걸 못 잡아낸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 주식을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뭐 몇 년을 하건 간에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제 숏을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오늘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오늘 와서 이 음봉이 보이니까 이제 잘한 거죠. 사실 어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깝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돌파한 짝하고 여기 전고점 433을 돌파하는 순간은 일단 숏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이 결과를 보니까 이제 어제 손절 안 하고 버티셨던 분들이 이제 잘한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어제 버티셨던 분들은 이제 운이 좋아갖고 잘 풀린 케이스였던 거고요. 평상시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을 계속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건 이제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었겠죠, 그죠? 아무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손절하신 분들 오늘 또 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429.45가 다시 붕괴가 됐으니까 뭐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물론 속이 쓰렸겠죠.
어제 쏙 쓰렸고, 어제 더 싸게 팔았는데 오늘 더 비싸게 잡으려니까 겁나게 쏙 쓰린 거 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주식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비극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미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무튼 어제 오늘의 그 마음의 그 상처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어제 이걸 돌파한 척 하면서 삼성전자 매수하시고 뭐 상방 베팅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도 잘한 거예요. 그분들 잘했어요. 왜냐하면 추세선 돌파한 척 했으니까 잘했어요. 그러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어제 봉의 시가나 어제 봉의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은 그만 좀 놔줬어야 되는 게 맞겠죠. 상방 포지션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 자리니까요. 아무튼 제가 뭐 좀 이제 단기적인 변곡을 잡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을 해드리는 바는 사실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격전지예요, 격전지. 사실 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된 게 이제 올해 한 해 모습인데, 이 구간도 사실 엄청난 싸움터예요. 이 구간도 엄청난 전쟁터인데, 지금 특히 이 선 부근은 지금 아주 그냥 좀 잔인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시체가 그득그득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격전지라고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 민감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 와중에 피해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2040원을 돌파한 척 하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치열한 이 자리에서는 누구든 들이대면 좀씩 다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뒷정리되고 나서 도장 찍고 나면, 야 이거 돌파한 척 했네, 얘가 이겼습니다라고 도장 찍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2040원이란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대부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열심히 변곡을 잡아보자,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죠? 그게 또 주식하는 사람들의 또 꿈이다 보니까, 아마 어제 오늘 마음의 상처가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하여튼 어제 그건 있고 또다시 429.45가 붕괴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한 번 또 들이대 봐야 되겠죠. 다만 한 번 정도 더 이 자리가 지금 뭐 갭도 만들어놨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솔직히 한 번 정도 뭐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 볼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9.45가 오늘 붕괴됐다고 429.45 붕괴되면서 막 몰빵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429.45 일단 오늘은 붕괴가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도 못 넘는 거 확인하면 좀 강하게 거기서 좀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돌파한창했던 그런 중요한 라인들을 하루 만에 재차 또 다시 다 붕괴시키면서 어제 있는 봉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죠? 어제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나왔지만 어제의 매수세를 한 번에 다 뒤엎어 버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심상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양봉, 이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제의 양봉은 있고, 강력한 매수세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시면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치열한 격전지로 들어왔다. 어제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다시 천국으로 가나 했는데, 한국 증시가 천국으로 날아가나 했는데 다시 현실로, 다시 암울한 현실로 다시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하여튼 어제 중요한 지지선을 단 2시간 만에 돌파한 척하길래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잘 보셔야 될 것들이, 오늘 이제 옵션 프리미엄들이 좀 많이 붙긴 붙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 변동성 지수인데 이거요. 지금 20이죠. 딱 20. 지금 이제 어젯밤에 미국 S&P하고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키 맞추기 일단 딱 했습니다. 키 맞추기. 참고로 이제 오늘 잠깐 어제까지 해서 미국 변동성 지수 모양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여기는 이 봉은 일단 잠깐 잊으시고, 이건 일단 지금 거래되는 모습이니까, 이거 하나는 잊으시고, 요까지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어제까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변동성 지수는 여기 박스권, 하여튼 여기 중요한 저항, 요 밑에서 놀았는데, 이 밑에 전저점까지 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중요한 선까지 올라온 거죠. 이거 한국장도 변동성 지수 지금 키 맞추기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물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연속적으로 여기서 확 올라가서 이렇게 만기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옵션 만기주니까 아무래도 뭐 세력들이 옵션을 이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솔직히 그죠? 돈 버는 데는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큰 무리가 없거든요. 굳이 움직이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양매도 치면서. 사실 만기주가 돼서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은 잘 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가만히 양매도 하면 돈 버는데 굳이 막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힘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하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중요한 21이란 라인을 21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한국 코스피 변동성은요. 21이라는 자리를 지금 이제 오늘 딱 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거 돌파 한차 가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연속적인 뭐 변동성 확대보다는 뭐 그래도 이 주변에서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옵션 프리미엄을 죽이는 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에서 이제 만기일까지 2거래일 남았는데 앞으로 2거래일 정도는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차분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급속히 붕괴시켰던 저런 라인들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겠죠. 과연 오늘 네가 진짜로 붕괴시킨 게 맞아?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보셔야겠죠. 삼성전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어제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해드렸으면 좀 좋긴 한데, 아무튼간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수렴형 끝에까지 몰렸을 때는 이렇게 페이크도 좀 잘 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사실 차트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형 끝에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양봉 보이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뒤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삼각수렴형 끝에까지 모였을 때는 그래서 솔직히 좀 며칠 정도는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다시 81,200원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까지 일단 다시 터치했습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요 밑에 뭐 86,600원이 전저점이기도 해서 뭐 물론 변동성이 진정으로 폭발하려면은 조금 더 여기서 더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81,200원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키면 삼성전자는 이제 굉장히 깝깝해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런 중요한 라인까지 내려왔다 오늘 한 방에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무튼 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미국에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번에 이제 갭으로 확 붕괴시키면서 무너뜨리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갭으로 확 붕괴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뭐 거의 끝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지금 여기다 매물 쌓아놨는데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밑으로 한 번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 밑에 지지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왕창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서 훅훅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200원 이 자리 분명히 좀 테스트를 하긴 하겠죠. 이런 점들을 좀 봤고요. 하여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인버스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중요했던 라인이 4,650원이라는 라인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중바닥형이 일단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코스닥 시장의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넥라인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인버스니까. 이건 넥라인이라 안 하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무릎 정도 위치가, 무릎이 아니고. 하여튼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지금 돌파 한창 했다가 조정 나오고 지금 재차 돌파 한창 한 거란 말이죠. 이거래 일제란 말이에요. 이거래 일제라 하긴 좀 애매한가요? 어쨌든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강하게 붕괴시켰다가 다시 이 음봉을 장악시키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내일도 4,650원짜리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 자리가 확실히 굳혀진다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완전히 끝났어. 코스닥 시장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추세선을 뭘 그어봐야 될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라인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거고, 이 잘못 그은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연필로 대충 끄고 있는 거라 잘 못 그은 거고, 정확하게 끄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 수 있겠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거, 요걸 끌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지킨다, 이 자리를 지키고 4,650원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런 식으로 상승행차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4,650원 자리, 만약에 이 자리를 내일도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를 강하게 지지해 준다면은 뭐겠어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정말 강하게 해야 되겠죠? 정말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진짜 강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쪽 전고점을,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한 척할 때 더 강하게 하면 좋지만, 솔직히 2.5 이상 여기쯤에서는 이거 돌파한다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더 드렸고요.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워낙 매일매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밑밥을 좀 깔아놨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추세가 나온다는 거를 감안하고 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죠. 또 오늘 밤에 또 미국이 또 뻘떡 살아나 버리면은 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다시 되돌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그런 건 일단 잊어버리고,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라인 돌파한착 했냐 안 했냐? 돌파한착 했잖아요, 그죠? 인버스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직 엄청 강합니다만은, 어제 돌파한착했던 추세선 다시 붕괴시키고 중요한 어딘가 라인을 붕괴시키지 않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복잡한 생각,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좀 잠시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장 보는데 차라리 지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아직까지 이게 분위기를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거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어쩌고저쩌고, S&P는 어쩌고저쩌고, 중국은 어쩌고저쩌고, 일본은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계로 먼저 죽는 놈은 먼저 가서 얼렁 숏을 때리고, 아직도 강한 놈은 조금 더 관망하시고 좀 더 쳐다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하게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서 환율도 다시 1116.8원 돌파한착 했죠. 돌파한착 했으니까 뭐 솔직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환율 정도 잘 체크하시고요. 지금 현재 환율은 뭐겠습니까? 현재 환율은 이제 1116.8원은 하도 많이 건드려 갖고 이제는 뭐 그냥 그 중요도가 조금 좀 덜해졌고요. 진짜 중요한 사인은 뭘까요? 이제 여기 머리 위에, 그죠? 지금 이 밑으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결과적으로 1127원인가?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게 결국 시세가 난 거거든요. 이번에 반등하는 것도 보면 딱 1127원까지 반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다? 1127원 돌파한착 하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완전 한국 시장은 이제 뭐 침몰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7원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16.8원 요 자리는 하도 건드려 가지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안착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생길 거면 27원, 28원 요거 돌파한착하면 한국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미리 여기쯤에서 뭐 달러를 1116.8원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슬슬슬 뭐 달러 모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물론 달러 매집 의견은 요 밑에서부터 드렸죠.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믿음직한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환율까지 좀 대략적으로 좀 점검을 했고,
오늘 해외 시장들도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이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급락도 좀 심상치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일본을 말씀드리는 게 뭐 일본이 뭐 글로벌 시장에 차지하는 위치가 어쩌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일본 보여드리는 건데, 일본은 오늘 한 3%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모양을 보시면 불안하죠. 예.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는 건데, 추세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건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격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아주 방금 제가 썼던 표현처럼 정말 시체가 그득그득 쌓인 그러한 진짜 중요한 격전지라는 건데요. 그 격전지인 만큼 뭐 물론 한 번만에 죽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뭐 세상 일이 요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아무튼 넣어 놓고요. 위험하다. 이번에 뭐 추세선을 어떻게 뭐 좀 돌파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는 이 추세선에 맞고 지금 일단 거의 밑에 있는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기 이거 붕괴되면 이제 추세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일본 주식시장 상승 추세의 끝이 머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중국 생산자 물가, 뭐 소비자 물가 이런 지표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생산자 물가가 6.8% 올랐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약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인플레이션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잘 안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구리 가격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구리가 폭등한다라는 건 중국 인플레이션, 중국 인플레이션과 뭐 실물 경기, 뭐 뜨거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그죠? 인플레이션이 이게 CPI나 PPI 이런 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랠리가 꺾인 뒤에도 원자재는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원자재의 원자재의 상승 랠리가 맨 마지막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걸 자극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멍이 들고 위기로 갔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확실히 비리비리하죠.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 밑에 있는 게 구리죠. 주식시장 살살살 비리비리하는 모습 보이더라도 구리는 지금 폭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더군다나 뭐 요즘 구리 말고도 뭡니까? 요즘에 뭐 해운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들을 보면은 이게 하여튼 물가가 떨어질 생각은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다. 뭐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숫자가 그렇다라고 한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중국 증시는 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장중에 급락을 했었는데 또 오후에 또 재차 반등을 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깁니다. 일본이 3% 급락하고 코스피가 한 1.8% 급락하는 사이에 니케이는 한 3% 정도 또 올라가고 있고, 저기 상하이는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0.4%죠. 말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일관적이지가 않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겁나게 눈치 보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장중에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추세선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물론 얘도 삼각 수렴형입니다. 얘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진 못하죠, 중국 시장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아시아장들 뭐 대충 봤고요. 비트코인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비트코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워낙 잘 안 죽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날의 종가, 저번에 요 자리를 딛고 이제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최소 이 자리는 붕괴시키는 거 확인해야 이 라인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무튼 비트코인도 심상치 않다, 그죠? 그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달러 인덱스 밑에 하여튼 뭐 지지선 많다.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붕괴시킬 수 있을지 여부 보자. 이제 저점 부근에 와서 지지력이 많은 부분에 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금리도 뭐 한 번씩 체크하시고, 뭐 지금 사실 금리나 달러 같은 거 제가 뭐 딱히 어떻게 체크해 드릴 만한 뭐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금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머리 들려고 하죠. 최소한 옛날에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죠? 이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S&P,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를 얘네가 넓히면서 지금 찢으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S&P가 지금 보시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틀 빠졌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왔죠. 하단 부분까지 왔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변동성이 바로 확대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폭락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실 때 그런 점들을 좀 이 변동성 지수나 UVXY 같은 거 옆에 차트 같이 띄워놓고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더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놨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변동성 지수가 갭으로 20을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등할지 어쩔지. 반등할지 아니면은 오늘도 또 계속 폭락을 할지 어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요런 자리들 4170이란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 안에 와 있으면 최소한 중립적인 자리인 거고, 4120이 붕괴되면 이제 좀 숏을 세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중간에 중립적인 라인 안에 있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밤 미국은 이제 여기 있는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 어딘가를 아마 테스트 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 위쪽과 아래쪽을 테스트 할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은 좀 위험하죠. 네, 여러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째고 나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를 더 아래쪽으로 째기로 일단 마음을 어젯밤에 먹은 모양입니다. 그죠? 뭘로 알 수 있다? 여기 지난번 저점 자리, 여기 5월 4일날 급락했다 아래 꼬리 달렸던 요 저점 자리를 어제 붕괴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엔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얘가 하락엔자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자꾸 주댕이를 벌리면서 넓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3,800, 12,450 대충 이렇게 큰 박스권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물론 뭐 박스권의 중간 정도 자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반등할지, 오늘 밤에 반등할지, 뭐 또 추가로 하락할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제 여기 있던 이 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엔자로 갈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13,800에 대한 도전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차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2,450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어제 장대 양봉 보시고 오늘도 장대 음봉 보셨다고 넋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잠깐 좀 쉴 수 있나 싶었는데 다시 좀 집중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